와, 완전 방묘문이 완전 그냥 방묘문이네요. 나올 수 없게. 그나저나 또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네. 또치가 나오면 항상 저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또치의 등장과 동시에 바짝 얼어붙은 이지. 심지어 거리가 가까워지자 뒤로 물러납니다. 또치는 관심도 없는데 이지는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해요. 긴장하고 숨을 곳 찾아다니고. 바로 뒷걸음질 치네요. 네. 지금도 또치가 지금 달려들려고. 또치를 새로운 식구로 맞이한 후부터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되었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또치가 긍정이랑 이제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혼자 갇혀있는 또치도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녀석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관찰 카메라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호자들이 외출을 준비하는데요. 또치, 다녀올게. 과연 녀석들끼리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자유 시간을 만끽하는 긍정이와 이지. 마음 편히 화장실도 가고요. 이때 아무도 없는 걸 눈치챘는지 또치가 방묘문 사이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하, 물론 쉽지는 않죠. 나갈 거야. 자. 결국 탈출 성공! 그런데 볼일을 보고 있는 이지에게 다가가는 또치. 그리고는 꼼짝없이 갇혀버린 이지와 어쩔 줄 모르는 긍정이. 갑작스러운 또치의 위협에 대항은커녕 아유, 잔뜩 겁에 질렸네요. 또치가 한눈판 틈을 타 이지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추격전.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는 또치. 먹잇감을 포착한 사냥꾼처럼 집요하게 쫓아가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방금 도망친 녀석은 이지가 아니라 긍정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볼까요? 이지를 쫓아가던 또치. 소파 밑에 숨어있던 긍정이가 밖으로 도망치자 방향을 바꿔 긍정이를 쫓아나온 건데요. 또치의 새로운 타겟이 된 긍정이. 다시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도망치는 긍정이와 추격하는 또치의 2차전. 한참을 노려보더니 다시 행동을 개시하는 또치. 한 발 한 발 공포스러운 움직임. 항복 자세를 취해보지만 자비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아, 우리 엄마 어떡해. 다행히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가는데요.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그루밍까지 합니다. 태풍처럼 휩쓸고 간 사토의 흔적. 아, 정말 처참하네요. 얼마 후 보호자가 돌아왔습니다. 뭐고? 긍정이. 박긍정. 네가 그랬어?
일로 와. 이지 일로 와. 뭐 했어 둘이서? 어? 둘이 뭐 했어? 응? 너무 말하지 마. 아, 모른 척하는 모습이 정말 얄밉네요. 새 녀석의 갈등은 오늘도 깊어만 갑니다. 긍정이와 이지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올해 2월. 또치가 입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첫 대면부터 시작된 공격성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졌죠. 결국 한 집에서 각방 생활을 하게 된 녀석들. 좁은 공간에서 격리 생활을 하는 또치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보호자들은 녀석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맛있는 냄새. 지금 애들 간식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애들이랑 같이 간식을 줘가지고 한번 친해져 보게 해보려고요. 보호자님, 고양이를 부탁해 애청자신가 보네요. 굉장히 이씨. 그렇지? 굉장히 이씨. 내가 애 또치 줄게. 문 닫고 좀 이따 가봐. 응. 그렇지. 기다려. 문 열어. 또치. 과연 간식의 힘으로 녀석들은 친해질 수 있을까요? 눈치 본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치는 이지. 봤어. 과연 긍정이는? 아이고, 역시 피해버리네요. 식욕보다 두려움이 더 큰가 봅니다. 먹을 땐 또 괜찮아 보이더니 안 그런거나. 네, 눈치를 많이 봐요. 먹을 때도. 간식 먹다가도 또치가 딱 눈에 보이면 눈치 보고 도망가기 바빠요. 간식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눈을 맞추었다고 도망을 가네, 세상에. 심지어 긍정이 이지 제 둘도 네. 식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도 그런 거. 근데도 지금 못 먹잖아요. 긍정이와 이지가 좋아하는 사냥놀이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또치 데려봐. 뭐 누가 온다고? 같이 놀면 혹시나 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종종 시도해보는 방법이라는데요. 또치. 하지만 또치의 관심사는 장난감이 아니죠. 위기에 몰린 긍정이가 반격해보지만 소용없네요. 또치. 안돼. 또치 들어가. 또치 들어가. 아무래도 함께 노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다친 데 없어? 아이고, 알았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좀 심하게 예민한 것 같네요. 알았어. 아직 화가 안 풀렸나 보네요. 또치가 어슬렁거리다가 마주하면은 사냥하듯이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몰아붙이고 때리고 거의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굉장히 얄미워요. 그냥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얄밉고 괘씸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혼자 저렇게 격리되어 있으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갇혀서 지내는 또치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냄새 교환을 위해 방 바꾸기를 시도할 때인데요.
놓으면 안 돼? 갑자기? 김정희가 지금 또치방이 들어와서 좀 약간 네. 지금 또치 냄새 때문에 하악질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 또치 냄새를 맡고 잔뜩 예민해진 두 녀석과는 달리 넓은 거실로 나온 또치는 여유롭게 산책 중이네요. 그런데 이때 불편함을 참다 못한 이지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모습을 또치가 놓칠 리 없죠. 결국 또 붙어버린 녀석들. 이지를 궁지에 몰아넣더니 공격을 멈추고 다시 돌아섭니다. 그러다가 다시? 언제 돌변할지 모르죠. 어떻게 시즌 중에 이렇게 좀 심하게 가해하는 고양이는 처음이고 저털 날린 것보다 불쌍해. 털 빠져가지고. 저희가 예측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좀 예방 차원에서 말리기라도 할 텐데 언제 그럴지 예상을 못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치를 격리를 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보호자들의 노력에도 상황은 늘 원점. 됐어. 또치! 또치! 또치. 얘한테 학잖아. 조금만 닫아놓을까 뭐. 바로 그때! 이번엔 보호자에게 달려드는 또치! 물렸지? 봐봐, 다리 봐봐. 응, 이렇게. 다리가 전부 물린 적 네,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물놀이도 잘 못했어요. 치료 받느라고. 흥분했을 때 저희 와이프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물린 상처도 많이 생기고 이번엔 좀 심하게 물려서 수술까지 받았거든요. 이제 저는 좀 속상할 때가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신랑이 막 뭐라 하니까 그래 좀 속상하죠. 뭐 어떤 부분이 뭐 이제 회사에도 제가 이제 붕대를 감고 갔는데 뭐 무는 애를 왜 키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속상했었어요. 아 우리가 또 못할 짓을 하고 있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남편분은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속상하죠. 얘가 또치가 너무 미워서 못 키우겠다 싶을 때도 엄청 많아요. 긍정이와 이지는 물론 보호자까지 공격하는 또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 생활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울죠. 계속 울어요. 꺼내달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나 뭐 새벽이나 밤이고 관계없이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출근할 때는 제가 같이 욕실로 데려가서 같이 씻고 준비하고 옷방 가서 같이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요. 중간에 새벽에 너무 심하게 울면 가서 중간에 깨서 좀 안아주고 놀아주고 다시 와서 자고 약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혹시 동물도 자기 혼자만 격리되어 있다는 걸 인지를 할까요? 가족들은 다 저쪽에 있는데 나만 여기 있다는 것을? 바깥에 쓸 수 있는 자기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 근데 알고는 있지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우는구나.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그칠 줄 모르는 또치의 울음소리 때문에 보호자는 늘 잠을 설칩니다.
보호자를 보자마자 냉큼 안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네요. 저렇게 이렇게 달래주니까 저 행동, 우는 행동이 더 강화되고. 그렇네요. 오니까. 네. 악순환이죠. 격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힘들어하는 녀석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지야, 다친다. 내려가. 알았어, 내려가. 내려가. 일로 와. 옳지. 사고 뭉치긴 해도 가족이니까요. 저희 집에 온 이상은 좀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은 그거죠. 제 아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거랑 제 와이프 다리 안 무는 거, 공격 안 하는 거. 그것뿐이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희한테 알려만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애들 사이좋게 할 테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호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또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부산까지 출동한 김명철 수의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혼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집이 너무 깔끔한데. 감사합니다. 고양이들은 어디 있죠? 고양이들은 지금 긍정이는 나와 있고요. 정말 잘 왔다옹. 이지는 지금 소파 밑에 있어요. 오. 그러면은 세 번째 고양이는 세 번째 고양이는 지금 방 안에 있어요. 방이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방묘문을 따로 이렇게 하셨구나. 네. 가림막을. 이건 분명 좋은 일은 아닌데. 네, 그렇죠. 맞아요. 이 안에 그러면은 있는 아이 이름이 또치? 네, 맞아요. 또치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있다. 안녕. 근데 이 친구는 왜 여기에?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격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또치는 네. 격리돼서 생활한 건 얼마나 된 거예요? 격리된 지는 7개월 정도 됐죠. 7개월. 짧지 않은데요? 네. 좀 반년 이상. 이 친구 나이 드는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 거의 2년간 지금 격리된 거랑 똑같은 건데 아주 심각하게 지금 사이가 안 좋네요. 네. 긍정이랑 이지는 얘를 보면 비하기 바쁘고요. 또치는 애들 보면 공격하기 바쁘고. 첫 대면은 그냥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네. 친해져서? 모르고. 네. 시작부터 이게 큰일 날 집이었네요. 이게. 지금 상태가 좀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된 게 있으니까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치의 존재는 긍정이와 이지에게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이게 한두 번 공격을 당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반응이 즉각적이고 거의 자동 반사. 이거 약간 교과서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겁먹은 고양이의 귀. 귀 완전히 수평으로 이렇게 접혔잖아요. 또치가 지금 등장한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또치는 이제 어떻게든 좀 탈출을 하려고 바깥 공간. 격리되어 있는 공간은 갇혀 있다는 느낌이 최대한 들면 안 돼요. 그만큼 아이가 쓸 수 있는 게 좀 풍부하게 있고 그 안에서도 본인이 할 것들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 공간은 그런 요소들이 좀 부족해요. 방을 나서면 어김없이 다른 고양이들에게 달려들었던 또치. 정말 살벌했죠. 정말 폭발적으로 저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까이 오지 네. 말라라는 신호 정도만. 하악질하고 말렸거든요. 집에 긍정이랑 이지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막 다가갔구나. 네. 오히려 처음에는. 중성하고 오니까 한 오고 보름? 그 이벤트도 있네요.
또치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다른 고양이들하고 적응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중성화 수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쌓이고 쌓이다가 또치는 이제 완전 뻥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고양이 분노 폭발.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긍정이와 이지에게 풀고 있었네요. 공격 고양이와 희생 고양이의 전형적인 포즈. 보시면 지금 또치 공격하는 고양이는 귀 완전히 하늘로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부풀어 있고, 공격을 당하는 고양이는 완전히 누워서 방어적 공격성. 이런 상황이 한 번 벌어질 때마다 둘 사이는 뭐 돌이킬 수 없이 다시 나빠집니다. 늘 갑작스러운 또치의 공격 상황.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또 구석에 몰렸잖아요. 공격하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구석으로 몰아요. 역시 프로 사냥꾼이었네요. 다묘 가정을 생활하는 집에서 항상 동선들은 퇴로가 연결이 돼야 돼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길이 나타나면 이거는 고양이들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보호자 역시 피해 대상이었죠. 이만큼의 스트레스 요소들, 이 흥분 요소들이 쌓여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 그 자극 요소가 자꾸 볼 때마다 바로 또 화가 치밀고 이런 상태인데, 오롯이 이제 여자 보호자분한테 대상 전환 공격성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렇지. 아, 저런 식으로 이제 저거는 되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요. 네. 그러면 이건 약간 애를 약간 혼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딱 놀래서 분위기만 흐트러지는 정도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공간을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아, 맞아요. 이럴 수밖에 없지. 여기는 본인한테 가장 위험한 적의 냄새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럴 때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호랑이 굴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저렇게 예민해지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사냥놀이를 하다가 잡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잡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게 아이들이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함께 간식도 먹어보고 사냥놀이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죠. 이미 이지랑 긍정이는 또치 앞에서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고양이는 결국은 방어적 공격성을 보이거나 상황을 되게 얼어붙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냥놀이 하실 때도 같은 공간 사냥놀이는 아직은 일러요.